네,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한 클래스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면서 저희 국내 시장 마감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화면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0.67% 파란불 켜게 되면서 2,516선에 마무리하고 나왔고요. 코스닥도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0.88% 밀려나면서 827선에 마감을 하고 나왔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이 홀로 또 매도에 나서게 되면서 나흘 만에 하락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기관은 1,997억 원대 매도 우위 나타냈고요. 반면에 개인은 1,547억 원 매수, 외국인 역시 511억 원대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가 나왔습니다. 기관은 829억 원, 외국인은 190억 원대 물량 덜어냈고요. 반면에 개인만이 또 홀로 담아냈습니다. 1,237억 원의 순 매수 우위를 나타냈던 하루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감 동향 먼저 확인해 보셨고요.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저희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고 오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수요일 일부 위너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저희 내경제 방문을 해주셨는데요.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진짜 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습니다. 네. 앵커님도 잘 지내셨죠? 네, 저도 잘 지냈어요. 너무 오랜만이어서 또 굉장히 반가운데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되게 오랜만에 친정에 온 느낌입니다. 네, 위너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친정에 온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나와 주셨는데 저희가 또 어렵게 오늘 모셨으니까요. 1시간 동안 또 채널 고정해 주시면서 전문가님과 함께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가님 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저희 알려드리고 갈 텐데요. 위너 전문가님 톡방은요. 지금 손바닥 밑에 보이시는 이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이제 촬영해 주신 다음에 작게 되는 링크 타고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위너 이렇게 검색하신 후에 입장을 하셔도 되겠는데요. 저희 전문가님 굉장히 또 오랜만에 나와 주셨습니다. 언제 또 나와 주실지 현재 좀 미정인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시고 인기 많으신 전문가님 저희가 또 어렵게 모셨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톡방에 들어오셔서 앞으로 또 시장 상황 전문가님 통해서 좀 얻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한 줄평 시간으로 넘어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왕 한 줄평 시간부터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한 줄평 전문가님 통해서 한번 들어볼 텐데요. 먼저 한 줄평부터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네, 단기적 반등이다라고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한 줄평이 나왔는데 일단은 최근의 시장 상황에 대한 설명일까요? 어떤 의미인가요, 전문가님? 일단은 지난달에 미국이 네. 이제 금리 인상을 시작했죠.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었습니다. 자, 네. 결국에 75bp 금리 인상을 했는데 75bp 금리 인상을 하면서 불확실성이 단기적으로 해소가 됐어요. 네. 해소가 되면서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나왔다가 최근이죠. 최근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하회를 했고 생산자 물가 지수도 예상치보다 부합을 하면서
불확실성 해소가 완전히 다 모두 다 해소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 추세가 나왔습니다. 자, 하지만 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금 우려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직까지 연준에서는 결국에 다음 달에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하겠죠. 자, 아무래도 50bp 빅스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자, 이 말은 즉 좀 반대로 생각을 하자면 어떤 거냐면 긴축 속도를 더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8월 말에도 잭슨홀 미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다라고 해서 무조건 이 종목 저 종목을 사는 게 아니고 전문가인 저와 함께 한다면 수익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자, 시장 상황 잠깐 좀 브리핑을 좀 드리자면 네. 자, 코스피 코스닥 지금 제가 차트를 펴놨어요. 자, 이제 코스피 지수를 좀 보자면 지금 현재 2,516포인트인데 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 자, 월봉상에 보시면 지금 제가 짝대기를 하나 그자면 지금 딱 이 빨간색 선 부근이 자, 5일선입니다. 5일선. 자, 5일선인데 지금 부근이 약 2,536포인트 부근에서 저항 맞고 빠진 모습이에요. 네. 자, 그리고 월봉상이 그렇고 자, 주봉상에도 마찬가지로 이 노란색 선을 좀 주목해야 되는데 자, 이 노란색 선 같은 경우는 자, 20선입니다. 자, 20선 같은 경우도 2,538포인트 최근에 맞고 저항을 맞은 모습이에요. 네. 자, 일봉상으로 사실 좀 보더라도 기존에 지금 2,600포인트까지는 한 번 더 터치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자, 차트 하나만 보고 저희가 생각한다는 게 아니고 네. 지수 자체가 기존에 이렇게 쭉 선을 그으면 고점이 지속적으로 낮아진 모습을 이렇게 보였어요. 그러네요. 자, 보였죠. 자, 보였는데 결국에는 한 번 더 이 2,600포인트까지는 한 번 더 터치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고 재차 한번 조정받을 수는 있다. 그래서 확실하게 상승 추세는 아니고 단기적 반등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8월 달에 네. 있어서 지속적인 이슈들을 체크해야 됩니다. 그러겠죠. 자, 우리가 경제 지표도 체크를 해야겠지만 네. 제가 좀 여러 가지 지금 갖고 왔는데 자, 8월 17일이죠. 17일 날하고 이제 오늘이 17일인가요, 영카님? 그쵸, 17일. 자, 오늘이죠. 네. 오늘하고 이제 내일 경제 지표가 나옵니다. 변동성을 보일 것 같고 지속적으로 지금 7월 초부터 8월 거의 한 달 넘게 거의 조정 없이 왔다고 봐도 사실은 돼요. 지속적인 상승 추세였는데 자, 이번에 조정이 온다면 어느 정도 변동성을 통해서 좀 크게 올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로는 네. 자, 오늘 이제 미국 소매 판매가 나옵니다. 자, 이런 경제 지표에 따라서 소매 판매가 좋게 나올 수도 있고 안 좋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제 지표에 따라서 변동성이 강하게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오늘 이제 새벽 이제 내일인데 날짜는 네. 내일이죠. 오늘 새벽 3시에 FOMC 의사록 공개가 됩니다. 7월에 있었던 미 공개 의사록이 공개가 되는 건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금 여기서 우려해야 되는 게 뭐냐면 7월 초부터 거의 한 달 넘게 거의 조정 없이 달려왔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만약에 FOMC 의사록 공개가 뭐 크게 뒤틀릴 수는 없겠지만 지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상승이 있으면 당연히 조정이 있듯이 조정폭이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시장을 이끄는 섹터는 반도체 섹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 이에 따라서 이제 반도체 섹터들도 한 번 더 변동성 올 것 같은데 최근에 좀 좋았던 점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미국에서 이제 반도체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자, 통과가 됐었는데 자, 기존에 5월달, 6월달부터 지속적으로 나왔던 이슈였고 6월달 정도쯤에 반도체 법안이 거의 통과될 가능성이 한 90% 이상 되는 모습이었어요. 자, 반도체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반도체 섹터들도 한 번 더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갔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수랑도 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8월 25일 잭슨홀 미팅입니다. 과연 파월 의장이 이 잭슨홀 미팅에서 매파적이냐 비둘기파적인 발언하냐에 따라서 다른데 제가 조금 예상을 하는 건 어떤 거를 보고 있냐면 결국에는 아무래도 9월 달에 빅스텝을 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명심해야 될 점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아직까지도 100% 다 해소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면서도 이제 아무래도 파월 의장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좀 하면은 그래도 시장이 한 번 더 상승은 더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뭐 상승 추세는 아니고 한번 지금 눌릴 타이밍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 이전 좀 유의하시고 진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8월 25일 날 이제 한국금통위 금리 인상 여부를 발표를 하죠. 사실은 저는 그렇습니다. 제 앵커님한테도 좀 질문을 하면 어쨌든 저희는 한국이잖아요. 국내잖아요. 네. 국내에서 어쨌든 금리 인상을 하면은 시장에는 안 좋은 효과는 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을 해도 네. 국내 시장은 크게 변동성이 없어요.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래요? 결국에 우리가 따라가는 거는 미국 증시 미국에서?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 증시가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강국 아닙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금 주요 주목을 하고 있는 거는 미국 시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25일 날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을 뭐 해도 안 해도 사실은 국내 시장에는 그러네요. 크게 변동이 없지만 그날 하루 정도는 변동성이 겹치는 게 바로 잭슨홀 미팅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돼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8월달 증시 체크를 보면 아직까지는 한번 조정이 올 수가 있다. 근데 이 조정이 오면은 최근에 7월달 한 달 넘게 거의 조정 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한번 쉬어줄 타이밍이 옵니다. 전 그래서 이번 8월 말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네. 일단은 한 줄 평 이어서 또 8월달 증시 이제 상황 체크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포인트들 또 짚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8월 25일 또 잭슨홀 미팅과 더불어서 한국의 이제 금통위 여러 가지 또 이슈도 한번 잘 살펴보신 다음에 시장 상황 좀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혼자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꼭 위너 전문가님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기 전에 저희 전문가님 또 어떻게 수익을 내고 계신지 또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한번 또 리뷰하는 시간도 가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8월 달 전문가님 수익률은 저희 잠시 후에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전문가님 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톡방은요.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이제 갖다 대시기만 해도 작게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위너 이렇게 검색하신 후에 입장을 하셔도 되겠는데요. 잠시 후에 저희가 2부에서 또 전문가님과 함께할 예정인데 그때 또 수익률은 저희가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설명 들으시면 알겠지만 또 전문가님 귀에 쏙쏙 박히게 여러분들 이해 잘 되게 설명해 주시는 만큼 톡방 들어오시면 또 같이 이야기 나눠 주실 테니까요. 많이들 입장하셔서 오늘 또 시장 상황 같이 좀 이야기 나눠보시고 잠시 후에 있을 히든 종목에 대해서도 한번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 주평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다음으로 이동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종목 클래스 코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주들 하나씩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첫 번째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폴라리스 우노라는 종목입니다. 주당 3주가량을 이제 배정한다라는 무상증자 결정 등의 상한가 오늘 갔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마감 어떻게 됐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네, 폴라리스 우노입니다. 오늘 상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29.84% 급등을 나타냈고요. 5,83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무상증자만 하면 상한가 가는데 전문가님 오늘은 폴라리스 우노가 올라왔네요. 어떤 종목인지 한번 봐주실까요? 자, 폴라리스 우노를 좀 말하기 이전에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당연히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무상증자 결국은 호재입니다. 유상증자, 무상증자가 있지만 유상증자도 악재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유상증자 같은 경우도 내가 이 기업의 입장에서 어떤 채무를 갚지 않고 신사업을 진행했을 경우는 또 호재로도 작용이 된다는 점은 시청자 여러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좀 트렌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엔 거의 1대1 비율이었거든요. 맞아요. 1대1 비율인데 요즘에는 막 5대1, 그러니까요. 8대1 이렇게 해버리는 8대1 거죠. 있었어요? 네, 아마 그 노터스였나? 아마 1대8 맞아요. 무상증자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한 주를 갖고 있으면 8개의 주식을 준다. 그쵸. 이런 얘기 했었죠. 근데 폴라리스 우노 또한 마찬가지로 1대3의 무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상한가 가는 거 저는 당연하다 생각해요. 자, 근데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 좀 주의하셔야 할 게 뭐냐면 네. 시장이 최근에 굉장히 안 좋았어요.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무상증자에 대한 호재만 나오면 연상, 점상을 계속 갔다는 맞아요. 점이죠. 하지만 지금 시장은 어때요?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시장을 이끄는 건 결국에는 반도체 섹터와 2차 전지, 전기차 섹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폴라리스 우노 오늘 상한가 같지만 아무래도 내일 한 번 더 수급이 더 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네. 자, 폴라리스 우노 잠깐 좀 말씀드리면 뭐 합성사, 화학 이렇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가발에 대하 들어가는 이런 재료가 들어갔었는데 가발? 네. 기존에 이제 그 우리 대선 후보 때 이제 이재명 후보와 이제 윤석열 그 당시 후보였을 때 네네. 이제 이재명 이제 가발 관련주로 그렇구나. 이 테마주로 한번 묶였었던 종목이에요. 종목이고 대신에 이제 뭐 그렇게 뭐 재무제표가 안 좋다? 이것도 또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개 국가를 현재 지금 수출을 하고 있고요. 네. 전년 대비해서 이제 그 매출이 2분기 매출이 77%, 그다음에 순이익이 300%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폴라리스 우노를 만약에 진입하고 계신 분들은 이미 현재 익절이 났을 거라 생각을 하고 혹은 고점에 샀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거 그러면 당분간 계속 보유해야 돼? 아니면 당장 내일 신규 진입해야 돼라고 본다면 차트 잠깐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폴라리스 우노 잠깐 일단은 기업에 대해서 잠깐 재무제표를 잠시 보시면 자, 2021년도부터 이제 분기별로 잠깐 보면 연간을 잠깐 보면요. 지속적으로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17년도, 18년도, 19년도 3년 동안은 적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작년부터 이제 흑자로 조금 더 전환하는 모습이고 네. 최근 분기별을 보면 사실 이렇게 매출이 그렇게 극대화되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우리가 좀 집중 있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부채가 생각보다 없다. 부채가 없다 보시면 되고 유보율 같은 경우는 이 부채에 비해서 현금을 얼마만큼 확보하고 있냐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이런 현금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바이오주나 이제 게임 관련주로 보면 되는데 유보율 같은 경우도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뭐 동향 잠깐 보면 좀 크게 해서 볼게요. 자, 보면은 한 달 동안의 이제 그 동향을 보면 수급 같은 경우는 외인 기관 싸그리 다 이제 매도하고 있죠. 개인 같은 경우는 오늘 샀지만 오늘 매수를 했지만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안 좋다라는 거는 장기 포지션, 중장기 포지션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폴라리스 우노 잠깐 우리가 차트를 볼 때 일봉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 월봉이나 주봉도 한번 체크하고 가는 점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좀 확대해서 보자면 이 지금 노란 선이 이제 20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20선인데 이 20선이 지금 5,085원이에요. 한 5,000원 정도 부근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5,000원 부근을 한번 우리가 보자면 자, 5,000원. 네. 폴라리스 우노. 네. 자, 폴라리스 우노. 자, 5,000원 부근에서 기존의 월봉으로 보면 이렇게 저항을 이렇게 맞은 모습입니다. 저항을 맞고 저항을 받고 저항을 돌파하니까 슈팅 나왔죠. 그럼 저항을 돌파하고 나서는 이제 저항 자리가 어떻게 했냐? 이렇게 지금 지지로 바뀐다. 이렇게 지지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5,000원 자리 이제 지지를 받쳐주지 못하고 빠지게 되다 보니까 재차 이렇게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다시 저항으로 바뀌었는데, 자, 오늘자 어떻게 됐냐면 5,000원을 다시 재차 돌파하는 월봉이 나왔습니다. 네. 자,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이 5,000원 자리는 지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봉상으로 보면 기존에는 일봉상에 봤었을 때는 이 매물대 자체가 지속적으로 저점이 낮아지는 모습이었어요. 다 낮아지는 모습이었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5,830원인데 아무래도 내일 같은 경우 한 번 더 수급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에 내일 한번 만약에 갭상승했다가 빠지게 된다면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건 한 번 더 5,000원 부근에서는 매수할 만하다. 왜냐하면 시청자는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무상증자가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다음날 연상 점상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며칠 눌렸다가 다시 연상 점상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특히 올해 초에 무상증자 굉장히 많이 했죠. 뭐 3대1, 뭐 맞아요. 4대1, 5대1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한번 갭상승했다가 조정이 왔었을 때 이 5,000원 부근에서는 한번 매수할 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폴라리스 우노 같은 경우는 5,000원 부근 오면 매수할 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폴라리스 우노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무상증자 관련해서 또 오늘 올라왔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내일 만약 갭상승한 이후에 떨어졌을 경우에 또 5,000원대 부근에서는 또 매수할 만하다라고 확인해 주셨는데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두 번째는 조강 ILI 살펴보겠습니다. SK그룹이 SMR 투자 소식과 그리고 국산화 기술개발 사업자 선정 사실 부각에 또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오늘 종가 상황 먼저 보도록 하시죠.
네, 조강 ILI는 16.97% 급등 나타냈습니다. 1,930원에 마무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강 ILI 이 종목도 최근에 좀 잘 가는 모습 몇 번이나 좀 특징적으로 올라왔었거든요. 오늘은 또 어떤 이슈가 들어있길래 올랐을까요, 전문가님? 자, 일단 요거 조강 좀 말씀드리면 네. 일단 수익 중이신 분들은 내일 매도하시는 거를 그래요? 좀 추천드립니다. 자, 이런 종목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지금 주식은 어차피 선방향 맞아요. 기대감에 올라간 것도 맞고요. 네. 근데 이거 기대감에 올라갔어요. 원전 섹터긴 해요. 아.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원전 섹터를 맞아요. 밀고 있는 거 맞고 최근에 이제 그 미국에서도 이제 신재생에너지를 밀고 있는 것도 맞지만 사실 오늘 같은 경우 SK그룹이 뭐 소형 원전이죠. 이 3,200억 원 투자한다는 이런 기대감. 자, 그러면 조광이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보신다면 조광에서 이제 소형 원전에 들어가는 이 밸브를 국산화 개발을 했습니다. 네. 자, 기존에는 이제 수입해서 의존을 했었다고 한다면 이제 조광 쪽에서 이제 단독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런 실적과 이런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왔는데 저는 좀 사실은 이런 종목보다는 지금 시장이 많이 올라왔고 굉장히 매수해야 될 종목들이 많습니다. 굳이 이런 위험성을 안고 가야 되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광 같은 종목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지지난달에 이제 무상증자를 했습니다. 이거 차트 보시면 좀 아실 건데 잠깐 차트 한번 보면서 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조광 같은 경우는 한번 볼게요. 자, 제가 6월 15일 날 네. 무상증자를 했었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어때요? 지금 차트 자체가 이렇게 올라갔었죠. 그러니까요. 자, 이게 올라갔었던 이유는 여기 보시면 점이 볼 거예요. 점. 무섭네. 이게 바로 이제 무상증자 호재로 인해서 자, 이날 보시면 6월 15일 날 무상증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6월 16일 날 보시면 좀 크게 해서 보면 6월 16일 날 바로 이렇게 점상이 나왔죠. 점상 나오고 나서 시간 조정을 좀 겪다가 결국에는 2,500원 돌파하면서 어떻게 됐다? 그냥 바로 계속 상한가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서 자, 오늘자 기준에서는 기대감이 올라왔지만 지금 이 녹색선 자체가 뭐냐면 60일선입니다. 자, 60일선은 중장기 이동 평균선이기 때문에 이 중장기 이동 평균선을 맞고 저항을 맞고 빠진 모습이에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기존에 한번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2020, 그러니까 1년 전부터 계속 그냥 거래량 없이 그냥 1,200원에서 1,700원 계속 시간 조정을 갔었던 종목이에요. 자, 이 말은 즉 뭐냐면 만약에 내일 당장 이 조광을 샀다? 이 말은 즉 또 2년, 3년 동안 시간 조정에 의해서 계속 보유할 수 있는 종목일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조광 같은 경우는 설마 이 고점에 있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종목 어느 정도 시세 나왔을 때 매도하는 게 맞고 이 종목은 시간 조정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입절로 빨리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주봉이나 월봉 뭐 보더라도 네. 자, 없어요. 자, 월봉도 보더라도 지금 보시면은 그냥 계속 고래량 없이 그러네요. 그냥 그 바닥만 다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런 종목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기대감이 있지만 빠르게 입절하시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조강 ILI 지금이라도 좀 정리를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한번 참고해 주신 다음에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톡방에 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 QR코드 지금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계속해서 또 세 번째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다음은 셀레믹스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의 라이프 사이언스 펀드 이제 센다의 투자 소식 속에 센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좀 부각이 되면서 상승을 나타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마감은 어떻게 됐는지 이어서 보도록 하시죠. 네, 셀레믹스 15.92% 급등 나타냈고요. 오늘 10,000원 선 위로 올라와줬습니다. 1050원 선 일단 문을 닫고 나온 모습이네요. 셀레믹스 이 종목도 좀 생소한데요. 저는 어떤 종목인가요, 전문가님? 셀레믹스 같은 경우는 뭐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오늘 이슈가 터져서 나온 것도 있지만 기존에는 이제 코로나19 관련주, 오미크론 관련주로 아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이제 키트랑 이제 유전자 분석 이렇게 이 종목으로 인해서 기존에 한번 테마가 나왔었던 종목이었고 네. 사실 그 이후에는 뚜렷하게 이제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지속적인 하락을 했고 오미크론 관련주도 마찬가지로 하락을 했고 최근에 뭐 코로나 확진자가 15만 명을 돌파했지만 다시 재차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미 이제 시세가 끝났고 재료가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종목이었지만 오늘 한번 나왔던 게 뭐냐면 삼성이 이제 $1,500를 이제 투자를 했죠. 이제 라이프 이제 사이언스 펀드에다. 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셀레믹스가 이제 이 샌다 바이오 사이언스의 지분이 11억 원 정도를 기존에 투자를 해서 부각이 된 정도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얼마 투자? 11억 투자. 자, 개인적으로는 개인이 11억 투자했다 많이 했을 수도 있겠죠. 네. 기업이 11억 투자는 그러네요. 진짜 투자를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기대감에 올라갔었던 종목이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잠깐 뭐 차트 잠깐 보시면 네. 차트 보기 전에 한번 그 수급부터 볼게요. 자, 한 달 동안 동행 받아라도 외인과 기관이 지금 지속적인 매도를 하고 있죠. 자, 오늘은 개인만 샀습니다. 개인이 이제 98억 원어치 사면서 어떻게 딱 외인도 매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뭐 재무제표 사실은 뭐 보더라도 뭐 크게 의미는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간불인 건 당연한 거죠. 자, 지속적인 빨간불이에요. 자, 이런 제가 주식은 항상 말씀드리죠. 실적과 기대감에 의해서 갑니다. 이런 기대감에 의해서 먼저 갔다고 하면 실적이 무조건 뒷받침 돼줘야 돼요. 이 뒷받침이 안 된다고 한다면 결국엔 기대감이 올라갔기 때문에 기대감만큼 빠지는 게 주식입니다. 자, 당연히 뭐 재무제표 안 줄 걸 생각을 했고 차트 뭐 보시더라도 자, 월봉상에서는 이제 파란색 선이 이제 11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항 먹고 빠진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한 1,900원 정도가 되겠네요. 자, 주봉상에서는 뭐 크게 의미가 없고, 자, 일봉상 오늘 거 한번 보더라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면 주가 자체가 지금 현재 바닥을 기고 있었죠. 이렇게 바닥을 기고 있다가 직전에 있었던 이 박스권 상단을 지속적으로 두들겨 때려주면서 결국엔 한번 슈팅이 나왔죠. 자, 슈팅이 나오고 나서 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일봉상의 이 까만색 선이 121선이다. 이 121선을 돌파하고 종가 안착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올라가봐야 어디까지 올라간다? 보시면은 이 지금 회색 선이 241, 1년 동안의 장기 이동 평균선이기 때문에 네. 올라가봐야 12,000원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리스크를 안 는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10,000원에 진입해서 20%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들어간다? 라는 것보다는 더 눌렸을 때, 만약에 눌린다고 했었으면 기존의 박스권 상단인 8,000원까지 오면은 매수하면 좋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주식은 실적이 뒷받침 안 되는 이런 종목들은 저는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제 3분기 실적을 또 준비해야 될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 뭐 2분기 실적이 완전히 다 끝난 것도 아니지만 거의 끝나가지만 3분기 실적까지 지금 보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매수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셀레믹스는 어느 정도 이점이 왔었을 때 매도를 하는 게 맞고, 자, 추세 자체도 기존 고점에서 지속적으로 상방을 봤었을 때 낮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모습이고, 고점이 낮아진다는 거는 그만큼 거래량도 안 나온다는 거고, 이제 매수의 심리가 꺾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셀레믹스도 한번 살펴봐 주셨습니다. 재무제표와 함께 또 살펴봤는데 한번 참고해 주신 다음에 한번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LNF 올라와 있네요. 미국의 IRA,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관련해서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주면서 오늘 또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마감 동향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네, LNF 오늘 5.21% 상승 나타냈고요. 25만 6,500원에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네, LNF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5%나 좀 상승이 나와 좋네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이 종목? 자, 이런 종목을 사셔야 돼요. 맞아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LNF 얼마나 좋습니까? 양극재 그러니까요. 대장 아닙니까? 네네. 양극재 대장이고, 자, 결국에는 전기차의 꽃은 뭡니까? 바로 이 심장, 이 배터리입니다. 이 배터리 안에서도 들어가는 이런 재료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 뭐 양극재도 있고 응급재도 있지만 이 양극재는 결국에는 LNF가 대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LNF 당장 내일 사야 돼? 이건 또 아닌 것 같고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LNF 같은 경우 시장 많이 빠졌을 때 네. 6월 달, 그러니까 5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봐왔던 종목이고 6월 달에 진입했던 종목이고 수익을 좀 크게 냈었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7월 달에 매도를 한 종목인데 자, 이런 종목들은 뭐냐면 공통점이 있어요. 지금 시장이 올라왔잖아요. 올라오면 결국에는 반도체 이런 2차 전지 섹터들이 끌어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 재료까지 호재까지 붙었어? 그러네요. 그러면 내려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기존에 상승이 나왔는데 조정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건강한 조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결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 수혜가 기대가 됐죠. 결국에 뭐냐, 이 테슬라,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엔 중국 견제입니다. 반도체 법안도
중국 견제고요. 근데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중국 견제입니다. 네네. 이 중국 견제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이 북미 마찬가지로 북미에서 조립을 완료한 이런 기업들에서 한해서만 전기차 이런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에서 이제 전기차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겠지만 뭐 대장은 당연히 테슬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 LNF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양극재에 이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이런 실적 기대감이 한 번 더 부각되겠죠. 이 기대감이 한 번 더 갈 거고, 그러면 이 테슬라 자체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전기차를 많이 판매하면 판매할수록 훨씬 더 이런 세제 혜택을 받을 거고, 그럼 그에 따라서 LNF는 양극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납품을 하다 보면 실적은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고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LNF 잠깐 뭐 수급을 잠깐 보더라도 외인과 기관 한번 볼게요. 한 달 동안. 어마어마하게 샀죠, 시청자 여러분들. 이런 종목 사셔야 돼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외인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는 종목을 사는 게 아니고 네.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 사야 됩니다. 그럼 이거 매수를 한다고 다 올라가는 또 아니지만 재료도 있고 탄탄하고 호재도 있고. 자, 그러면 잠깐 수급도 좋아. 그렇죠? 네. 차트 잠깐 보면요. 사실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점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이죠. 자, 이런 모습이고, 자, 고점 같은 경우도 기존의 고점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높여가고 있죠. 자, 높여가고 있고, 자, 그럼 LNF 당장 내일 들어가도 돼. 이것보다는 한 번 더 눌렸을 때 매수하면 좋은 종목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렇게 지속적으로 직전의 고점 27만 9천 원을 뚫어주면은 당연히 좋겠지만 아무래도 올라간다고 해도 이게 지금 싼 고점이기 때문에 한번 여기서 저항국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LNF 같은 한번 눌렸을 때, 자, 눌렸을 때라고 본다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좀 크게 해서 볼게요. 네. 자, 이 지금 녹색 선이 자 60선입니다. 이 60선, 60선이고 이 60선과 지금 이 노란색 선이 20선입니다. 골든 크로스가 났죠.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동평선을 재차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네. 이제 역배열에서 이제 정배열로 바뀌고 있는 모습인데 만약에 한번 눌린다고 한다면 지금 매물대 최근에 이제 지지를 본다면 23만 8천 원 정도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빠진다고 한다면 한 23만 원 부근이 이 61선까지 한 번 더 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시청자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저는 이거 5월달, 6월달부터 지켜보고 6월달에 매수를 해서 7월달에 저희가 매도를 한 종목인데 네. 자, 이제 이때 보시면 이걸 보셔야 돼요.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는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 상승 추세를 가고 있는데 지금 이 회색선을 보셔야 될 게 이게 회색선이 1년 동안의 장기 이동평균선입니다. 자, 1년 동안 장기 이동평균선을 보면은 한번 여기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 지지가 만약에 무너진다면 상승 추세가 깨지겠지만 이런 자리에서 잡는 거예요. 1년 동안의 장기 이동평균선을 깨려고 한다면 이 기업, LNF에 대한 기업이 악재가 지속적으로 터져줘야 됩니다. 근데 시장은 빠지죠. 이제 올라오죠. 시장 반등 오면 2차전 섹터 양극재 대장 LNF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호재까지 겹쳤네.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고점에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한번 이렇게 지금 상승폭이 나오고 나서 눌렸을 때 이 눌림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가 눌릴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60선까지 한번 눌렸을 때나 혹은 120선까지 한번 눌렸을 때 이렇게 눌렸을 때 이 눌림목에서 반등이 올 때 매수라는 게 좋고 그것도 그냥 모르겠다.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네. LNF 한번 만나봤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종목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단은 매수 자리를 좀 잘 잡아야 될 것 같다고 확인해 주셨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전문가님께서는 이미 또 수익을 이전에 한번 내고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톡방 들어오셔서 또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 QR코드 지금 열려 있고요. 저희 방송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SE 살펴보도록 하시죠. 미국의 천연가스가 14년 만에 최고가를 또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또 같이 좀 수혜를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오늘 마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SE 15.78% 급등 나타냈습니다. 6,090원 선 일단 마무리하고 나온 모습이네요. 천연가스가 또 최고가를 기록을 했네요. 이 관련된 소식만 나오면 또 GSE도 같이 좀 튀는 모습인데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아, GSE. 아, 네. 이거는 뭐 올 초부터 그러니까요. 굉장히 10번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매수 매도 진짜요? 매수 매도. 오. 예. 이거는 뭐 그냥 최근에 이슈가 한번 터진 거지. GSE 같은 경우 사실은 이런 종목
사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솔직히 오, 얘기해서 아까 말씀드린 네. GSE는 테마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시장이 안 좋으면 테마주에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개인분들이 이 테마주에 접근을 했었을 때 아무래도 본인만의 기준이 좀 없다고 한다면 그렇죠. 고점에 사서 많이 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SE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오늘 한번 기대감에 의해서 한번 갔죠. 바로 이제 미국 천연가스가 14년 만에 최고가 근처치를 한 번 더 찍은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오늘 방송 오기 전에 천연가스 가격을 잠시 봤는데 네. 거의 지금 아직도 고점에서 머물고 있어요. 내일 시세가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겠네요. 네. GSE 같은 경우는 가스 관련주 거의 대장급이었죠. 그렇죠. 맞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때 맞아요. 올 엄청 초부터 올라갔죠. 아마 대장으로 자리 잡았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재료는 당연히 가스 관련주는 거 아실 거고 최근에 가스 가격이 14년 만에 거의 최고치 근처까지 가면서 이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간 종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수급 잠깐 보면 수급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 동안에 이제 외인가 기관이 이제 수급은 좀 들어왔는데 오늘 아무래도 외인가 기관이 좀 끌어올렸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봐도 될 것 같고 재무제표 뭐 GSE 뭐 보더라도 사실은 뭐 큰 기대는 뭐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연간 뭐 보더라도 매출은 지속적으로 거의 그냥 우상향도 아니고 우하향도 아니고 그냥 평타 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매출에 비해서 영업이익도 사실은 굉장히 작은 편이고 당기순이익도 지금 41억 그 다음에 전년도 41억 뭐 43억 40억 그러니까 40억대를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채나 유보를 뭐 보더라도 뭐 그렇게 뭐 딱히 재무지표 봤을 때 와 이 기업 정말 좋다라고 할 수 있는 종목 아니고 자 GSE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냥 테마주입니다. 테마주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올해 뭐 일봉상 뭐 보더라도 자, 월봉상에 뭐 보면 지속적으로 한번 뭐 크게 한번 뭐 파동이 나왔었죠. 기존에 이 2,000원짜리가 이 8,000원까지 올라갔었던 거는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올라갔었던 종목인 거는 뭐 시청자 여러분 당연히 뭐 아실 거고요. 뭐 주봉상 뭐 보더라도 당연히 이렇게 급등이 나왔죠. 이 급등이 나왔던 거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냥 재료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깠습니다.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확인할 건 GS는 사실은 뭐 주봉, 월봉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 자체를 우리가 뭐 중장기 포지션을 들고 가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단기, 단타 포지션을 들어갔잖아요.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마찬가지로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고점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낮아지면서 저항을 맞다가 이렇게 빠지고 나서 반등 오고 조정받고 반등 오고 빠졌다가 기존에 있었던 이 고점 라인이 낮아지다가 최근에 이 고점을 한번 뚫어준 모습입니다. 자, 뚫으면서 슈팅이 나왔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이 검은색 선입니다. 네네. 이 검은색 선 같은 경우는 121선이라 그래갖고 이제 거의 중장기 장기 이동 평균선을 우리가 얘기를 하죠. 자, 오늘 이걸 한 번에 뚫었다. 우리가 이걸 다 주고 봐야 되는 게 뭘 집중해야 되냐면 이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 자, 보셔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보세요. 네. 자, 기존에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60선과 121선을 계속 두들겨줍니다. 이게 한 번 두들겼죠. 그다음에 여기 2번, 3번, 4번, 5번, 6번 뚫다가 자, 오늘 5,300원에서 이제 시가까지 5,600원 이렇게 갭 상승을 하면서 6,380원 찍은 모습입니다. 자, 이거는 사실은 개인들이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아까 수급 보셨죠? 외인하고 기관이 한 달 동안의 수급을 보면 단기적으로 한번 수급이 한번 들어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GSE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내일까지는 시세는 한번 더 나올 수도 있겠으나 익절이신 분들은 이런 테마주 말고 익절 챙기시고 이런 섹터들 위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GSE까지 한번 만나보셨습니다. 저희 한번 종목 클래스 잘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 전문가님 톡방 소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저희 지금 위너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내일경제 찾아주셨는데 전문가님 톡방 이쪽에 열려 있습니다. 지금 손바닥 밑에 보이시는 이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이제 갖다 대시기만 해도 링크가 뜰 텐데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위너 이렇게 검색하신 후에 입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전문가님 기다리셨을 텐데 설명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이해가 잘 되게 또 쏙쏙 잘 들어오게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톡방에 들어오시면 그런 이야기 더 얻어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들 입장하셔서 전문가님 통해서 시장 같이 좀 대응하시고 호흡을 맞춰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다음으로 이동해서 또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시죠.
네, 이번에는 주식왕 필살기 코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기억을 해보니까 또 여러 가지 또 게임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도 화면을 통해 먼저 자막을 띄워주시죠. 게임 섹터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히든 종목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전문가님. 네, 제가 게임 섹터를 말씀드린 거는 자 네. 우리가 좀 아셔야 될 게 이거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에 시장을 이끄는 반도체 섹터와 2차 전지 섹터, 전기차 섹터는 뭐 당연히 아실 겁니다. 네네. 근데 이걸 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원자재 공급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앵커님? 뭐요? 1분기 실적, 네네. 2분기 실적 대다수의 기업들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오. 자, 원자재가 지금 없는데 네. 실적이 좋게 그러네요. 나왔다. 생각보다 좋게 나왔어요. 왜 좋게 나왔을까요? 여태까지 있던 그렇죠. 재고가 오. 있었기 때문에 실적이 당연히 좋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다? 올라가지는 못했다. 왜? 원자재 공급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 재고가 거의 소진이 됐고 그럼 원자재가 이제 없고 그렇죠. 자, 그럼 당연히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은 안 좋게 나오겠네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네, 볼 수가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저는 반도체 섹터나 2차 전지 섹터가 아닌 게임 섹터를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그런 거구나. 자, 이 게임 섹터를 갖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네. 저는 항상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다 맞아요, 생각하기 맞아요. 때문에 네. 실적에 대해서 이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주식은 항상 이 사이클이고 이 사이클에 한번 이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이 순환매를 잡아서 실적과 관련 있는 이 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게임 관련주인 거는 뭐 당연히 얘기했고요. 사실은 뭐 이런 걸 지금 얘기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무상증자, 유상증자가 있지만 자,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꼭 악재만은 아니다. 이 기업이 유상증자를 함으로써 뭐 신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네. 더 잘 되기 위해서 이 채무, 이 빚을 갚는 것만 아니다고 한다면 유상증자는 호재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제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를 거의 2천억 정도 했는데 이제 제3자 배정을 했죠. 근데 이 제3자가 누구냐면 네. 이 기업의 게임 개발한 오딘이란 게임 이 게임만 얘기해도 이 종목 그러네요. 당연히 아시겠죠. 네, 네. 당연히 아시겠지만 자, 오딘의 개발사 이 대표한테 거의 한 90%. 90% 이 2천억 중에서 90%를 거의 유상증자 했다. 그럼 이 네. 대표가 앞으로 더 이 경영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 더 이런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보유회수가 이제 1년 동안은 보유회수가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이제 2분기 실적이 나왔어요. 2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900% 이상 증가했습니다. 와, 대박이네요. 진짜. 자, 근데 이 900% 증가 굉장히 많이 했죠. 네네. 저는 근데 이제 시작이라고 봐요. 오, 진짜요? 저는 여기서 이거 노란통에 있는 시청자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 네. 이거 3분기 실적까지 봅니다. 저는 11월까지 볼 건데 중장기 포지션을 가져가는 게 맞고요. 자, 이제 왜 그러냐? 최근에 이제 이 회사에서 나왔던 게임이 우마무스메라는 게임이야. 네네. 나오자마자 바로 이제 앱스토어 맞아요. 2위를 했었고 일본에서는 지속적인 1위를 했었던 기업입니다. 결국에 게임 섹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매출이 나냐 이 모바일 게임에 대해서 유저들에게 현금 유도를 하면서 이 현금 결제가 되면서 이 매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네네. 자, 근데 이제 1매출이 15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2달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 출시 2달 정도 됐는데 네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2분기 실적 전년 대비 900% 이제 시작이에요. 이거 이거 분명히 이제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나옵니다. 저는 뭐 오딘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우마무스메 이거 한 게임 하나만 보셔도 돼요. 보셔도 되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기대감으로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자, 재무제표 잠깐 뭐 보시면은 2019년도, 20년도, 21년도를 보시면 매출액이 3,900억, 그다음에 20년도에는 4,900억, 그다음에 21년도에는 1조입니다. 그리고 올해 1조 4천억 원을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영업이익 또한 지속적으로 늘고 있죠. 오늘 올해 기준에는 3,100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자, 당기순이익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 중요한 거 뭐냐면 제일 우측 상단에 제가 이제 22년 6월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지만 3천억과 그다음에 800억 그다음에 450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 3분기 실적이 11월 중순에 나옵니다. 중순에 나오는데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마무스메에 대한 이런 일 매출이나 이런 매출이 2분기 실적에
100%안 녹아 있습니다. 안 녹아 있고 이제 살짝 반영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매출이 올라가고 있지만 차트를 잠시 보시면 이게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 네. 자, 고점이 11만 6천 원이고 지금 오늘자 기준에 5만 8천 원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50에서 60% 조정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매출은 올라가는데 주가는 지금 거의 바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기대감에 올려서 뭐 작년 뭐 말이나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기대감이 아니고 실적으로 접근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당장 내일 매수해도 돼가 아닙니다. 진짜요? 매수 포지션 드릴 거예요. 당장 내일 매수하고 뭐 11월까지 뭐 들고 올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지금 자리는 한 번 조금 더 누릴 타이밍이 와요. 눌렸을 때 기존에 있었던 LNF처럼 저점 매수해서 수익을 훨씬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한해서 매수 타점 드리고 브리핑까지 지속적으로 드리도록 할 거고 네. 이 종목 3분기 실적 실적 하나로 보고 가시면 됩니다. 이 우마무스메 게임 하나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매수하시면 좋지 않을까. 뭐 네. 테마주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아마 오딘이랑 우마무스메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좀 알아채셨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톡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께 또 같이 이러한 종목들 받아가시면서 아직은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점 이제 매수로 들어가서 더 수익을 극대화하실 예정이라고 하니까 톡방 들어오시는 분들께 한해서 저희가 또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위너 전문가님 톡방은요 이쪽에 열려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 켜신 다음에 갖다 대기만 해도 링크가 뜰 텐데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위너 이렇게 검색하신 후에 입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전문가께서 굉장히 또 바쁘시고 인기가 많으신 분이어서 저희가 언제 또 모실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저희 방송 또 나와주셨는데 이제 언제 나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만큼 오늘 꼭 들어오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쪽 QR코드 지금 찍으셔서 입장하신 다음에 히든 종목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시장 상황 전문가님 통해서 같이 좀 배워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1부 순서는 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서요. 여기서 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10분 신 후에 8시에 2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